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이 수열의 극한에서는 n은 예를 들어서 또 n이 2에 가까워진다. 이것도 말 표현을 우리는 좌극한, 극한 이런 류를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전혀 없다라는 거야. n이 이로 가면 두 번째 항인 거니까 그냥 끝.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는 우리가 배우는 이 함수의 극한의 한 파트인 n이 어디로 가는 형태만 무한대, 즉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거 하나만 배워요. 다른 건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쉽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을 그대로 변수를 x를 뭘로만 바꿔서 n으로 바꿔놓고 그 n이 어디로 가는 꼴만 무한대로 가는 꼴만 보겠다라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 갔지요? 즉 규칙이 있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나아가다 보면 그 규칙성에 의해서 n이 무한대로 가게 됐을 때, 즉 원래 우리가 규칙성을 찾아서 몇 번째 항을 유도하는 게 기본 목적이야? n번째 항을 유도하는 거잖아. 근데 그 n번째 항을 더 커지면서 무한대까지 쭉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니? 라고 물어보는 게 수열의 극한 파트이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 잘 해놓으시면 수열의 극한 같은 경우는 하나도 할 게 없습니다. 표현이 같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뭐 기존에 해야 될 거는 저거는 이제 미과 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 곧 수업 때 들으시면 되고, 그럼 이제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극한이라는 놈의 식기를 배우기 전에 우리는 무슨 개념을 먼저 배워야 된다 그랬어? 무한대라는 개념을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무한대라는 건 어떤 특정한 수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뭐처럼 개념으로 받아주셔야 된다 그랬고, 즉 겁내 큰 수를 나타내는 개념이라는 거야. 그 겁내 크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큰 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됐어 안 됐어?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무한대의 성질 중에서 무한대와 무한대를 더하면 그러면 얘는 뭐가? 그렇지. 2 곱하기 무한대도 아니고 그냥 무한대 하나가 될 것이고, 다음 무한대와 무한대를 곱하면 그렇지. 얘도 무한대로 갈 거고요. 다음 무한대와 무한대를 빼면은 이때는 안다 모른다. 그렇지.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를 곱하면 그렇지.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다음 무한대와 무한대를 나누면 그렇지. 얘도 모르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이 모르는 놈들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겠다는 건 얘들에 대한 형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있는 형태가 아닌 모르는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개념을 다루겠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의 극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항상 뭐 그리는 연습을 하자. 뭘 그려라? 그렇지. 뭘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는 뭐 하자? 판단하자.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얘기했었죠. 됐어 안 됐어? 됐니?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표현을 보게 된다면 함수의 극한은 극한이라는 걸 나타내는 표현이 뭐라고? 리미트라는 기호를 쓴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리미트 아래에는 누가 들어와야 된다 그랬어요? 이 아래에는 뭐가? 변수가 들어와야 된다 그랬죠. 됐냐 안 됐냐? 다음 리미트 오른쪽에는 그 변수에 따른 뭐가 들어와야 되는 거라고? 이 오른쪽에 여기에 뭐가? 그렇지. 함수식이 들어와야 된다. 표현이 갔니 안 갔니?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형태로 하나를 보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x제곱이라는 놈의 식기를 보게 되면 됐니? 이 식기를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뭘 그려서 판단을 하시는데 그래프를 그려서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하시는데 x값이 양의 무한대로, 즉 이쪽 방향으로 쭉 나아가고 있으니까 그때 나오는 오른쪽에 해가지고 이 나가게 됐을 때 이 결과는 무슨 값에 대한 얘기야? 함수값에 대한 얘기라고 얘기했죠. 함수값이니까 이거는 x값이야 y값이야?
그렇지. 그때 그 y값을 쳐다보게 되면 y값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몸 안에 커지고만 있잖아. 그때 그게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로 발생한다고. 그때 이 무한대도 양의 무한대인지 음의 무한대인지로 정확하게 판단해야겠지요? 그럼 이 식기는 어디로 가겠니? 무슨 무한대로? 오케이, 양의 무한대로 갈 거고요. 다음, 이런 식기를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데, 하지만 이 식기를 어떻게 보셔도 상관없다 그랬냐면, 우리가 배운 극한의 성질을 뭐해도 써먹어도 어떻다?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렇단 얘기. 리미트 x가 지금 양의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다시 누가 양의 무한대로 간다고?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니까 x제곱이라는 건 x를 몇 번을 곱한 게 되는 거니? 두 번. 그럼 x 곱하기 x라는 놈의 식기에 대한 극한값을 알고 싶은 거거든. 그런데 얘가 어디로 가고 있고? 양의 무한대로 가고, 얘도 어디로 가고? 양의 무한대로 가고. 그럼 양의 무한대와 양의 무한대를 곱하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 양의 무한대로 가게 되겠지. 그래서 이 식기가 어디로? 양의 무한대로 간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표현 이해갔지요? 다음 리미트. 그러면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이 함수를 보게 된다면, 그럼 이놈의 식기를 만약에 일단은 그래프보다는 당연히 이게 편해 보이긴 하니까, 그럼 이놈의 식기의 두 번째 방법으로 가면 x하고 x를 곱한 거니까 x제곱은 어디로 가? 양의 무한대로 가게 되겠지? 다음 x와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은 x니까 얘도 어디로 가? 양의 무한대로 갈 거거든. 그럼 양의 무한대에서 양의 무한대를 뭐 하게 되는 개념인 거야? 빼는 개념이잖아. 그럼 양의 무한대에서 양의 무한대를 뭐 하니까 어디 갔니? 어디 있어?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뭐 하는 개념이니까 빼는 개념이니까 이거에 대한 건 정확하게 알아 몰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놈의 식기를 가는 건 그냥 직관으로 보기 힘들 때는 당연히 뭘로 가는 게 항상 기본이고, 그래프로 가시는데 이걸 대수식에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가 아니라. 그럼 그걸 대수식으로 판단하시려면 이제 하나의 개념을 더 들어오셔야겠지요. 이 무한대 성질 중에서 무한대분의 상수라는 놈의 식기는 단 C는 상수입니다. 그럼 분모가 겁나 커지고 있고 분자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얘는 어디에 가까워지게 되겠어? 0에 가까워지겠지. 물론 이때도 부호에 따라서는 0에서도 양이 플러스 0에 가까워지는지 0의 음수 부분에 가까워지는지는 정확한 거 우리 판단은 이 C의 값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 됐어 안 됐어? 다음, 만약에 0에 가까워지는 거분의 상수꼴이라면 그럼 요놈의 식기는 무슨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가든가, 또는 형태에 따라서는 무슨 무한대도 음의 무한대로도 갈 수 있겠지요? 됐냐 안 됐냐? 그랬을 때 이 식기를 그래프를 그려서 보는 게 기본이긴 한데,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보려면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다시 잘 보세요.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이해하니?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꼴의 형태를 뭐 해버리는 거냐면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럼 만들려면 둘 중에 얘는 차수가 몇 차가 되고 2차가 되고 얘는 차수가 몇 차니까 1차니까 차수 높은 놈을 이용한다라는 거야. 다시 어떤 놈을 이용한다고? 그렇지. 무조건 이 차수가 높은 놈입니다. 기본적으로 수투에서는 차수가 높은 놈이고요. 다음 미적분으로 넘어가시게 된다면 원래는 여기서 배우는 개념이 정확한 겁니다. 변화의 폭이 큰 놈이에요. 그러면 왜 여기에서는 변화의 폭이 큰 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표현 이해갔어? 이 변화의 폭이 큰 놈의 이 차수가 높다는 건 차수에 대한 얘기는 무슨 함수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항함수만 적용이 된단 말이야. 하지만 다른 함수들도 우리 배우잖아. 삼각함수도 배웠고요. 다음에 무슨 함수도 배웠어?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배웠지. 그러니까 이 변화의 폭이 크다라는 건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런 놈들이 들어갔을 때 그때 판단하시는 연습이 돼야 된다는 거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그걸 그리는 연습을 이제 가시는 건데, 그럼 그 얘기는 차수가 높은 놈은 당연히 여기에서 쳐다보면 몇 차인데? 2차인데 그 2차를
변화의 폭이 크냐 작냐로서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건 지금 얘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경우를 본다는 건 그냥 이해갔니? 물론 이게 우리가 이 함수 자체를 그려버리면은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다는 건 두 개의 함수를 따로 갔다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다시 얘 자체를 뭐 해버리면 그려버리면 그냥 2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x를 그리면 되지만 얘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본다는 건 요 2차 함수와 이 1차 함수 몇 개의 함수를 보겠다고? 두 개의 함수에서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는 개념인 거라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두 개의 함수로 봤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변화의 폭이 크다는 건 똑같은 저기에 나와 있는 저 두 개의 함수를 그리게 된다면 이렇게 하나는 뭐가 그려질 것이고 x제곱이 그려지고요. 또 다른 하나의 식기를 그리게 된다면 요놈은 y는 x라는 게 또 이렇게 하나가 그려지게 되겠죠. 됐죠? 그랬을 때 x가 어디로 가고 있으니까 무한대로 x가 가고 있잖아. 그럼 x가 이렇게 양의 무한대로 가까워짐에 따라서 y는 x는 이렇게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가지요? 다음 y는 x제곱은 이렇게 커지면서 양의 무한대로 가거든. 그럼 어떤 놈이 더 무한대 쪽에 더 빨리 돌아가면서 더 큰 무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게 차수가 큰 놈이라는 건 다항함수에서 볼 수 있는 거고 어디에서는 변화의 폭이 크다는 건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지수함수를 한 번 더 오게 된다면요. 이렇게 2의 x승이 있고요. 이렇게 3의 x승이 있으면 뭐가 더 변화의 폭이 크니? 3의 x승. 그렇지. 됐어 안 됐어? 그럼 변화의 폭이 큰 건 밑이 어떤 놈? 더 기본적으로 큰 놈인 거야. 근데 그게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실 때는 또 감소함수일 때의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보시려면 항상 뭘 보고 판단을 하시는 거냐면 얘네 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시는 거라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요 놈들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얘가 또 변화의 폭이 큰 놈이 될 거거든. 여기선 얘가 변화의 폭이 큰 놈이라고. 표현 이해 갔지요? 그럼 그 변화의 폭이 큰 놈을 이용한다는 건 x제곱이 변화의 폭이 크니까 이 x제곱을 빼서 주어진 식을 묶어. 그러면 식을 변형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거든.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게 되겠어? x제곱 빼서 묶으면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x니까 x분의 얼마? 1이라고 바꿔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겠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랬을 때 얘는 양의 무한대로 계속해서 가고 있고요. 다음에 어떤 놈이 이제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을 하려고 쳐다보니까 얘가 분모 x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뭐가 돼버려? 상수가 되잖아.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얘는 얼마에 가까워지는데? 0에 가까워질 거거든. 좀 더 자세하게는 얘가 무슨 무한대로 가? 양의 무한대로 가니까 양수일 거라고 어쨌든 저쨌든. 그럼 0에 가까워지는 것도 얘도 당연히 무슨 수일 거야? 양수일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0보다는 조금 큰 값으로 가야 돼? 작은 값으로 가야 돼? 큰 값으로 가야 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이건 그래프를 안 그리고 우리가 직접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시는 겁니다. 표현 이해 갔지요? 그럼 요놈을 쉽게 해서 얘가 0에 가까워지니까 이 가로 전체는 1에서 어떤 0에 가까워진 놈을 빼기 때문에 이 가로 전체는 얼마에 가까워지게 되겠니? 1에 가까워지게 될 것이고 1보다는 큰 값이 되겠어? 작은 값이 되겠어? 그렇지. 1 마이너스로 가까워질 거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한 번 더 확인하면 얘가 0 마이너스로 간다면 0보다 작은 개념으로 간다면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요 가로는 1 마이너스로 가겠니? 1 플러스로 가겠니? 그렇지. 1 플러스로 가겠죠. 0 마이너스라는 건 얘는 양수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야? 음수 개념으로 가니까 1에서 음수 값을 빼는 거잖아. 그러면 1보다는 커져 작아져? 커져. 그러니까 이 가로 전체는 1 어디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가게 될 거라고 그때는. 표현 이해 갔지요? 그러니까 이과 쪽 가시는 미적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개념까지 계속해서 갖고는 가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표현 이해갔죠? 물론 이걸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항상 그림으로서 그려가고 좀 판단하시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나중에 내신 시험을 보실 때. 표현 이해갔죠? 뭐 모의고사는 어차피 상관없지만 어쨌든 자 그러면 이 가로 전체는 1로 가고 있고 앞에 나와 있는 게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 양의 무한대로 가지? 그럼 양의 무한대와 어떤 상수인데 얘는 양수였잖아? 걔를 뭐 했어? 곱했지? 그럼 얘 어디로 가겠니? 그렇지. 그래서 요놈식이가 어디로? 양의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야.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갔지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정돈하시고 특히 요 부분 대수로 표현하는 거 요거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요 파트.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배워야 될 다시 표현은 극한의 수렴과 발산이고요. 그럼 수렴과 발산이라는 요 표현이 뭘 나타내는 거냐면 다시 무한대라는 개념은 요 무한대라는 개념은 어떤 숫자야? 아니잖아. 그냥 겁내 큰 놈, 큰 수라는 하나의 개념처럼 받아들여야지 숫자는 아니었지요. 그러면 그 얘기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x제곱이란 놈의 식기는 어디로 가? 무한대로 그냥 쭉 가고만 있을 거 아니야. 계속해서. 이게 특정한 어떤 값에 가까워져 안 가까워져? 안 가까워지지. 그런 경우는 우린 뭐라고 표현하냐면 발산한다고 얘기를 해.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자, 그래서 먼저 표현부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표현을 보시면 리미트 변수 x고요. 이때 어떤 함수식이 나왔습니다. 이 함수식이 알파입니다. 됐어 안 됐어? 자, 얘를 읽는 거는 다시 읽는 거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알파. 됐어 안 됐어?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얘를 뭐 하는 자꾸 습관을 들이셔야 되냐면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해석을 했다는 건 x가 무한대로 갈 때 됐죠? 요거까지는 굳이 안 써도 되겠지? x가 무한대로 갈 때 표현이 갔냐 안 갔냐? fx라는 함수는 됐나요? 알파라는 값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야. 근데 그 가까워진다라는 걸 뭐라고 표현하면 뭐 한다고?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럼 수렴하지 않는다면 즉 요걸 수렴한다고 해석을 하시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라는 놈의 식기가 요 놈은 어떤 값에 가까워져 안 가까워져? 안 가까워지잖아. 그럼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발산한다 라고 기본적인 표현을 하고요. 발산한다 아니면 다른 표현을 쓰셔도 됩니다.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수렴하지 않는다.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뭐라고 얘기한다고?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지 않는다를 수렴하지 않는다. 됐니? 또는 좀 더 자세하게 발산을 하더라도 어디로 얘가 플러스 무한대라고 한다면 이거를 플러스 무한대라고 한다면 그러면 무슨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뭐 한다? 발산한다. 요렇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야. 표현이 갔냐? 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뭘 읽어내셔야 되냐면 수렴한다 안 한다를 판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쟤를 수렴한다라고 받아들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뭐에 대한 얘기를 뽑아낼 수 있냐면 이제 성질에 대한 거를 빨리 받아들일 수 있어요. 표현이 갔니? 다시 쟤를 해서 이걸 읽는 거는 다시 한 번 더 읽는 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fx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또는 무한대 라고 읽지만 해석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알파 라고 읽지만 그거를 알파라고 그렇게 읽지 마시고 읽더라도 읽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읽으시더라도 항상 해석은 fx라는 놈의 식기가 알파라는 값에 뭐한다? 수렴한다. 됐어 안 됐어? 알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를 뽑아낼 줄 알아야 된다고? 수렴한다가 제일 중요한 거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다시 뭐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수렴한다.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래서 알파는 상수니까 당연히 수렴될 거고요. 표현이 갔니 안 갔니? 그래서 그거를 한번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된다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x분의 1이라는 놈의 식기를 보게 되면 얘는 단순하게 보셔도 돼요. 자, 단순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냥 여기서 바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것처럼. 자, x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이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장 좋지만 얘를 좀 더 단순하게 빨리 판정을 하시려면 x 무한대로 가는데 상수는 어차피 영향을 안 받으니까 가만두고 분모가 어디로 가니까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무한대분의 1이지? 그때 이 무한대가 양의 무한대야. 맞아 틀려? 그럼 무한대분의 1이니까 요놈 식기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0으로 갈 거 아니야. 근데 이 무한대가 양의 무한대야? 음의 무한대야? 양의 무한대니까 이 식기는 그러면 어디로 가게 될 거라고? 0에 가까워지더라도 양수 쪽에 0이요? 음수 쪽에 0이야? 그러면 0 플러스라고 0 마이너스라고? 플러스. 그럼 어떤 하나의 값을 가지니까 우리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0 플러스로 뭐한다? 수렴한다. 또는 0으로 정확하게는 수렴한다고요? 됐어 안 됐어? 정확하게는 뭐로 수렴한다고? 0으로 뭐한다? 수렴한다라고 받아들이시되 자꾸 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을 알려드리는 거와 합성과 나중에 연속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시라는 겁니다. 표현 이해갔지요? 다시 얼마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져 0으로 수렴해. 하지만 정확하게는 어디로? 0 플러스로 수렴한다고. 됐니?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그러면 어쨌든 음의 무한대니까 얘도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게 되겠지?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잖아? 그럼 얘도 얼마에 가까워질 텐데? 0에 가까워지게 될 텐데 근데 분모가 양의 무한대야 음의 무한대야? 음의 무한대니까 0에 가까워지지만 그 0이 0보다 커지는 값 작아지는 값? 작아지는 값.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로 말을 할 때는 얼마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때 요 식기가 왜 0 플러스냐 0 마이너스냐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려면 표현 이해갔니? 지금처럼 우리가 직관으로 빨리 판단하셔도 좋지만 그게 불가능하신 분들은 항상 거기 주어진 리미트 오른쪽에 오는 게 하나에 모은다고 해서 함수식 온다 그랬잖아요. 이 함수 그래프를 모아는 게 그리는 게 짱인 거야.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얘를 그려보게 되면 y는 x분의 1의 그래프는 x축, y축이 존재하고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게 이게 y는 x분의 1이라는 함수 그래프가 되겠죠. 됐어 안 됐어? 그때 첫 번째는 x가 무슨 무한대로 가고 있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잖아. 그럼 그때 함수값은 얼마에 가까워질 텐데? 0에 가까워질 거야. 맞아 틀려? 그래서 이게 0에 가까워지는데 그 y, 이게 y는 0이라는 그래프 아니야? 이 x축이? 그 y는 0보다 위쪽에 존재해요? 아래쪽에 존재해? 그렇지. 그러니까 0보다 큰 값일 거야. 0 플러스. 됐나요? 다음 한 번 더. x가 이번엔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요. 됐어 안 됐어?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요놈의 식에서도 이 함수 그래프는 계속해서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럼 얘도 얼마에는 가까워질 텐데 y는 0에 가까워질 거 아니야. 근데 y는 0보다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아래에 있으니까 똑같이 0으로 수렴은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0 어디로? 마이너스로 수렴한다고. 표현 이해 갔지요? 표현 이해 갔냐? 됐니?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될 거는 어떤 특정한 값을 갖는다면 뭐 한다로 받아들여라. 그렇지. 수렴한다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다시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수렴한다로.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렇다면 이 극한의 수렴과 발산에서 꼭 이런 경우만 이제 존재하느냐? 그런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게 x가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함수의 극한이기 때문에 이 변수 x라는 놈의 식기가 양의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 뿐만이 아니라 어디로도 갈 수 있냐면 어떤 특정한 값으로도 가까워질 수 있어요.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그 얘기는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는데 이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자 봅시다. 얘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지 0은 되니? 안 되잖아. 얘도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지 0은 돼 안 돼? 안 되지. 맞아 틀려. 그럼 0에 가까워지진 않는데 0이 될 수는 없는데 0엔 점점점 가까워질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선이야? 그렇지. 그래서 극한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표현 이해갔니? 극한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이 극한이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거는 무슨 선에 대한 얘기를 꼽고 싶은 거냐면 점근선에 대한 얘기를 알고 싶다라는 거야. 실제 주 목적은. 무슨 소리지 같지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무슨 선에 대한 얘기를 점근선에 대한 걸 알고 싶은 거라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왜? 점점점 가까워지지만 결국 다 못 닿잖아. 그러니까 이 극한의 주 목적은 결국에 우리가 함수를 배운다는 건 결론적으로 뭐 그리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 거야. 그렇지.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잖아. 근데 그 그래프가 있는 함수들 중에는 무슨 선이 존재하는 함수들이 있어? 점근선이 존재하는 함수들이 존재해. 이미 배워서 알 거 아니야.
맞아 틀려? 예를 들면 무슨 함수? 지수함수도 있지요? 다음에 무슨 함수도? 로그 함수도 있지요? 걔들도 다 점근선이 존재하잖아. 그 점근선에 대한 걸 뽑아내고자 표현하고 싶은 게 결국에 얘가 뭐에 대한 얘기냐면 극한의 큰 목적 중에 하나예요.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근데 수투에서는 그 부분을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왜? 수투가 다루는 단어는 어디에만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항 함수가 주 목적이니까.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다시 무슨 함수가 주 목적이라고? 다항 함수. 다항 함수라는 건 뭐가? 차수가 존재하는 함수잖아. 그럼 차수가 존재하는 놈들 중에는 보통 우리가 점근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네? 안 하거든. 1차, 2차, 3차, 4차 이런 데는. 표현 이해갔니? 근데 그런 놈들이 아니라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중에 탄젠트 이런 놈들 있지요. 걔들은 무슨 선이 존재해? 그렇지. 다음 분수함수도 점근선 존재하지. 그런 독특한 함수들을 우리가 그리려면 함수의 점근선이 존재해야지만 걔들을 그릴 수 있을 거거든. 존재한다면 그걸 알아내야지. 뭔 소린지 갔어 안 갔어?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놈들을 우리가 알고 싶어서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게 그게 바로 점근선, 즉 극한에 배우는 주 목적 중에 하나라고 받아들이셔도 돼요. 하지만 우리 수투에서는 그 부분을 다루진 않습니다. 거의. 이해갔지요? 당연히 어디에서? 미적분에서 우리가 다루겠다라는 거야. 지금 여기 부분을 잘 반하셔야 나중에 미적분에서 이 미적분 배우실 때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미적분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뭐 여러분들 미적분을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계산 존나 지저분하다고 했죠. 식이 정말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놈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똑같이 뭐 최대차 수고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럼 그 그래프를 그려내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려낼 때 점근선을 먼저 따지는 연습을 이제 하고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거고요. 표현 이해갔지요? 됐니? 자 어쨌든 그래서 이 결국에 극한이라는 건 우리가 함수에서 점근선이 존재한다면 이 점근선을 알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걸 한 번 더 예제로 들어보게 된다면 예를 들면 또 이런 얘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4 x분의 1 이런 함수의 극한을 구하게 된다면 자 봅시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요? 그럼 무한대분의 결국에 1에 해당하는 형태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이니까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얘는 얼마에 가까워지는데? 0인데 정확하게는 0 마이너스지? 그러면 남는 숫자는 얼마만? 4만 남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얼마에 가까워져? 4에 가까워지고 좀 더 정확하게 구하면 4 마이너스야 4 플러스야? 플러스. 그렇지 4 플러스에 가까워지겠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얘를 말을 할 때는 4 플러스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해. 그걸 받아만 들이라는 거야. 나중에 함수를 써먹기 때문에 연습함수 때문에.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럼 그 얘기는 다시 한 번 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그렇다면 얘가 4에 가까워지죠? 그럼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해석하셔야 된다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4 마이너스 x분의 1은 뭐 한다? 그렇지. 4라는 숫자를 우리는 굳이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해주고 싶은 얘기는 써도 돼. 원래는 써야 돼. 원래는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써도 4는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굳이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 계속해서 머릿속에 갖고 나가야 될 것. 우리가 A1, A2, A3, A4 또는 중괄호 안에 뭐 들어갔다 나오면 그걸 가지고서 아, 이 수열이 어떤 형태다 이거를 먼저 뽑아냈듯이 극한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는데 그 극한이 어떤 값을 갖게 된다면 리미트가 나와 극한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가지면 돼. 리미트 나와 아 극한이네. 근데 그 극한이 어떤 값을 가져? 아, 이 새끼 뭐 한다? 어떤 새끼가? 오른쪽에 있는 직선체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얘가 다 뭐 한다는 거야? 수렴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4 마이너스 x분의 1을 수렴한다.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놈의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시작!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GX는 수렴한다. 그렇지. 누가 수렴하는 거라고? X 마이너스 GX. 오케이. 각각이 수렴이 아닙니다. fx-gx라는 이 전체가 수렴을 하는 것이지 각각이 수렴을 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건 아니야. 표현 이해 갔지요? 됐나요? 오케이. 정돈하시고요. 자, 다 됐으면 계속 봅니다. 다음. 그럼 얘는 함수의 극합이기 때문에 변수가 x인데, 그럼 이 x라는 놈의 식기가 항상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양의 무한대냐 음의 무한대냐 두 가지만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질 수도 있겠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그 얘기는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질 때 당연히 이 오른쪽에도 무슨 식이 와야 될 것이고 함수식이 와야 될 것이고, 그럼 그 특정한 값에 가까워졌을 때 얘가 또 어떤 의미의 값에 가까워지게 된다면,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석하시면 된다고?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고 있을 때? A로 가고 있을 때 누가? fx가 뭐 한다? 그렇지, 거기서 끝내라는 거야. 알파라는 수치에 신경 쓰지 마시고. 됐니?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럼 요 놈의 식기가 이렇게 수렴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x가 A로 가까워질 때 함수 fx라는 놈의 식기는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마찬가지로 해석을 하시는데, 예를 든다면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하나의 예를 들면 리미트 x가 1로 가고 있을 때 x라고 표현하게 된다면, 됐어 안 됐어? 그럼 당연히 이 식기에 뭘 그려야 될 것이고, 그래프를 그려야 될 것이고,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함수를 그려야 돼? y는 어떤 x라는 함수를 그려야 되겠지? 그랬을 때 x가 얼마인 지점?
1인 지점에 가까워지니까 그럼 그때 극한이라는 건 무슨 값? 극한값, 즉 y값을 나타내니까 y도 얼마에 가까워져? 1에 가까워지겠지요? 근데 요 식기를 이렇게 1에 가까워진다를 표현하려고 해서 보는 순간 살짝 뭔가 어색해. 왜? 1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1의 왼쪽에서도 1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고 1의 어느 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1에 가까워질 수 있을 거 아니야. 1에 가까워진다라는 거. 아까 전처럼 무한대라고 그냥 무한대로 쭉 나가는 거기 때문에 방향이 한 가지지만 얘는 1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1에 가까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우리는 따로 보셔야 되고요. 걔들을 각각을 이제 우리가 나눠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극한과 자극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극한 말 그대로 오른쪽에 대한 얘기고요. 오른쪽 극한이란 얘기입니다. 다음 좌극한. 그럼 얘는 어느 쪽에 대한 얘기가 될 것이고 왼쪽에 대한 얘기가 될 것이고.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우극한이란 표현을 먼저 표현하게 된다면 리미트 x가 똑같이 1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1의 어느 쪽에서 가까워지고 있어? 오른쪽에서 가까워져. 그럼 1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니까 얘는 x축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잖아. x축에서는 어디에? 오른쪽에 있으면 커져요. 크고요. 왼쪽에 있으면 작지요. 그러니까 이 결국에 얘는 우극한이 된다는 건 1보다 큰 값에서 1에 가까워진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다음 좌극한이라는 건 똑같이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고 있는데 1로 가고 있는데 1보다 어떤 값으로? 작은 값에서 1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주어진 함수 그래프를 우리는 뭐 x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면 표현이 갔냐? 그럼 이 결과는 당연히 어디로 갈 텐데? 1로 갈 텐데 1보다는 커지겠니? 작아지겠니? 작아지겠지요. 왜? 그때 극한이라고 함수값을 보니까 y는 1이라는 요 점에 가까워질 때 아래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1보다 작아질 것이고, 정확하게는 다음 요 식기도 어떻게 가까워지는데 1에는 가까워지는데 1보다는 정확하게는 얼마나? 조금 크게 가까워지게 되겠지. 표현이 갔어 가까워진 점이 여기는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을 테니까. 표현이 갔냐? 그랬을 때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표현이 갔니?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1보다 조금 큰 값이고 1보다 아주 조금 작은 값이잖아. 아주 틀려. 다시 1보다 조금 크고 1보다 작은 값이니까 얘네 둘은 서로 같은 값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 없어? 없잖아. 표현이 이해갔지요? 됐냐 안 됐냐? 1보다 하나는 조금 크고 하나는 1보다 조금 작아? 그럼 당연히 얘들은 같은 수야 아니야. 때려지고도 같은 수가 될 수 없거든. 그잖아. 하지만 이 작다라는 개념이 얼마만큼 작은 거냐면 아주 작은 겁니다. 그 아주 작다라는 건 우리가 배운 개념에 뭐가 있다면, 무한 뭐가 있다면, 대가 있으면,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상대적으로 무한 모두 존재할 거야? 그렇지. 손도 존재할 거야. 표현이 이해갔냐? 그 아주 작다라는 개념은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작은 거야. 무한대라는 게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큰 거라면 무한소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작은 거야. 표현이 갔냐? 그래서 이 무한대를 우리가 기호를 이걸 쓴다면 무한소라는 건 x의 무한소. 예를 들어 무한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x. 이런 것들. 0에 가까워지고 있는 x.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얘도 0에 가까워질 텐데 아주 작게 0에 가까워질 거거든. 표현이 갔니? 이걸 우리가 무한소라고 얘기하고요. 무한소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울 미분계수 dx에 대한 얘기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표현이 갔지요? 됐니? 원래대로 하면 정확하게는 델타 x에서 나오는 개념이긴 한데 요거에 대한 건 이제 나중에는 다시 한번 배우실 테니까 뭐 이과 쪽에서는 지금 수투에서는 안 다루지만 나중에 미적분 쪽에서는 저 개념을 다루기는 할 겁니다. 표현이 갔죠? 그래서 그냥 무한대와 무한소 개념 중에 얘들은 아주 무한소만큼 작고 아주 무한소만큼 작아 무한소만큼 큰 거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것뿐인 거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걔네들을 그냥
둘 다 어쨌든 저쨌든 1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요 놈의 식기를 보면 좌의 극한을 보든가 우의 극한을 보든가 아주 큰 차이 없이 무한소만큼 차이 나지만 그거를 우리는 신경 쓰겠다 안 쓰겠다? 안 쓰겠다. 그래서 얘네들은 둘 다 얼마? 1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표현을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석하셔야 된다고? 그렇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무한소만큼 차이 나는 건 굳이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는 거야. 아주 작은 거니까 먼지보다도 작아. 바이러스보다도 작아.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어떠한 세포보다도 더 작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표현이 이해갔지요? 됐니? 그냥 그런 개념적인 부분인 거기 때문에. 됐나요? 됐니? 그래서 이 함수의 극한의 수렴에 대한 얘기를 아까 전에 무한대로 갔을 때는 그 특정한 값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무한대가 아닌 x가 어떤 하나의 지점으로 가깝게 된다면 걔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갖게 되려면 표현이 갔냐 안 갔냐 이 함수의 극한에서 x가 지금처럼 어떤 특정한 a라는 값으로 가까워지게 됐을 때 얘의 a에 뭐하고 뭘 봐야 되니까 왼쪽과 오른쪽 왼쪽을 무슨 극한? 좌극한 오른쪽을 무슨 극한? 우극한을 봐서 걔네들을 비교하게 됐을 때 얘네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을 수렴을 하려면 수렴을 하기 위한 조건인 겁니다. 즉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x 무슨 극한과 우극한과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갔을 때 fx 무슨 극한이 좌극한이 서로 같아요. 둘 다 어떤 특정한 값으로 됐냐 안 됐냐 얘네들이 같으면 됐니?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는 놈의 식기는 알파이다. 다시 뭐라고 해석하셔야 된다고? 그렇지. 누가? fx가 그렇지. 됐냐 안 됐냐? 그럼 얘의 역도 성립을 해요. 다시 뭐도 성립한다고? 여기 성립을 해. 여기 성립한다는 얘기는 함수 fx가 x가 a로 갈 때 뭐하면? 수렴하면 무슨 극한과 다음 무슨 극한이? 어떻다? 그렇지. 됐냐 안 됐냐? 다시 이 말은 좌극한과 우극한과 좌극한이 뭐하면? 같으면 됐어 안 됐어? 함수 fx는 뭐한다? 수렴한다잖아.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다시 우극한과 다음에 무슨 극한이? 좌극한이 뭐하면? 같으면 함수 fx는 뭐한다? 수렴한다잖아. 그거의 역은 함수 fx의 극한이 뭐하면? 수렴하면 누구와 누가? 우극한과 좌극한 또 누구와 누가? 우극한이 어떻다? 그렇지. 물론 이 안에는 같다라는 개념 안에는 무한소만큼 차이는 나도 상관은 있니 없니? 그렇지. 상관은 없는 겁니다. 아주 작은 거니까 걔는 우리 무시하자고 얘기했었죠? 됐냐 됐냐? 됐니? 오케이. 자, 이렇게 얘기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수렴하는 극한의 성질. 자, 그러면 이번엔 수렴하는 극한의 성질이라는 건 어떤 함수가 두 개의 함수가 하고 우리는 다 썼지요. 이거씩 다 쓰지 않았니 밑에? 아 그래.
아, 참 좋아. 자, 봅시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베타.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해석을 하는 게 항상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누가 뭐하고 fx가 수렴하고 또 누가 뭐하면 gx가 수렴하면 됐어 안 됐어? 수렴하는 놈들끼리는 뭐 해도 된다. 사직, 연산, 실수배까지 당연히 가능해. 됐어 안 됐어? 다시 뭐 하는 놈들끼리는 수렴하는 그렇지. 포인트는 그거인 거야. 뭐 하는 놈들끼리? 수렴하는 놈들끼리는. 됐어 안 됐어?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보면 자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가 이고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gx가 마이너스 1이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2fx 마이너스 3gx 됐어 안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문제를 보시면서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fx가 수렴하고 gx가 수렴을 하는데 x가 어디로 갈 때? 그렇지 3으로 갈 때 fx하고 gx가 수렴할 때 리미트 나왔지. 그러면 먼저 받아들이셔야 될 건 극한값 구하라는 거구나. 다시 리미트 물어봤잖아. 무슨 값 구하라는 거야? 극한값 구하라. 받아들여야 될 건 이게 첫 번째인 거야. 다시 리미트 나왔어. 무슨 값 구해라? 극한값 구해라. x 어디로 갈 때? 그렇지. 그러면 그 지점이 서로 같아달라. 같지요? 이게 만약 다르면 맞추셔야 돼요. 예, 같지요? 치환을 하든 뭘 하든 어떤 생쇼를 하든지 간에 맞추셔야 됩니다.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렇다면 여러분 쉽게 해서 그때 어떤 함수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라면 2 곱하기 fx 마이너스 3 곱하기 gx라는 함수에 무슨 값을 구하라는 거야? 극한값을 구하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런데 fx가 뭐 했고 수렴했고 gx가 뭐 했어? 수렴했으니까 표현 이해 갔니? 얘네 둘 다 뭐 했으니까? 수렴했으니까 그렇다면 요 식기에서 우리는 얘네 둘 다 수렴하니까 얘를 어떻게 고칠 수 있다고? 리미트 x가 3으로 가고 있을 때 2배 실수배 빼고요. 됐어 안 됐어? 마이너스 몇 배 빼고 3배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뭐 gx라고 빼서 수렴하니까 그 값을 갖다 넣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표현 이해갔니? 그럼 요놈 식에서는 x 2로 가니까 여기는 얼마로 가고? 4. 얘는 어디로 가고? 근데 뺐어. 그러면 얼마로? 7 그렇지. 7로 뭐한다?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리미트 똑같은 내용에서 계속해서 되는 예제인 겁니다. x가 1로 갈 때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니? 자,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이 전제 조건은 똑같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x가 1로 가고 있을 때 f 어떻게 읽어야 돼? 그렇지. 다시 읽는 건 f3x라고 항상 읽지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갔어 안 갔어? f 뭐라고 받아들여야 돼? 3x. 표현 이해 같지요? 됐냐 안 됐냐? 다시 f 뭐? 합성 3x. 됐어 안 됐어?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건 f하고 고 가로 안이 x일 때만 그냥 단순 x인 거고 얘가 x가 아닌 다른 놈들이 들어가 있어. 그럼 무조건 뭐 돼 있다? 합성돼 있다. 대신에 얘가 1차면서 개수가 뿔마 1이면서 식이 나올 때는 뭐까지? 평행이동, 대칭이동까지. 됐니? 그 외에 나중에 더 나왔으면 거기까지 해석은 이제
보통 수트에서 거의 안 하니까요. 거기 부분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상당한 고난이도가 될 테니까 그거에 대한 해석은 나중에 가신 거고 가장 기초는 합성입니다. 표현이 갔어? 그런데 이 새끼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x가 어디로 가고 있어? 1로 가지. 문제에서 준 건 x 어디로 간다요? 같아 달라? 다르거든. 맞아 틀려? 그러면 얘가 뭐 돼 있으니까 합성돼 있으니까 저 합성돼 있는 놈을 따로 보시면 된다는 거야. 원래 적용이 되는 게 f 합성 3x면 f 합성 gx면 우리가 먼저 적용되는 함수는 누구인 거야? GX. 그렇지. 그럼 여기서 먼저 적용되는 함수는 누구인 거야? 3x라도 y는 3x라는 함수가 먼저 적용이 되거든. 그럼 이 y는 3x를 먼저 보니까 x가 1로 가면 3x라는 함수 어디로 가겠어? 3. 3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봐도 된다라는 거야. 리미트 3x가 3으로 가고 있지요? 그때 f 합성 fx를 3x를 보시는 거랑 똑같은 표현인 거고 이게 이제 f라는 함수에서의 뭐가 되는 거야? 변수인 거잖아. 됐어 안 됐어? 쌤 이거 잘 이해 안 가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합성이 되어 있다는 함수를 우리는 원래 함수로 돌리고 싶어. 또는 합성이 돼서 복잡한 함수를 좀 더 쉬운 형태로 찾고 싶어. 그때 사용하는 게 뭐다? 치환이다.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치환이다. 3x를 뭐라고 치환하면? t라고 치환하면 반드시 뭐? 범위 x가 어디로 가? x가 1로 가고 있잖아. 그러면 t는 어디로 가야 되겠니? 3. 그렇지 3으로 가게 되겠지. 그러니까 저 식이 리미트 t가 어디로 가고 있을 때 3으로 가고 있을 때 f 뭐가 되는 거랑 똑같아? t가 되는 거랑 똑같을 것이고 이때는 변수가 그냥 뭘로만 바뀐 거야? t로만 바꿔준 거잖아. 그럼 이 식이나 이 식은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같은 식인 거야. 변수만 바뀌어 있는 거니까.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럼 요 놈도 둘 다 어디로? 2로 수렴하겠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 2x 플러스 3. 그럼 요 놈의 식기도 확인해 보시게 된다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f 누구의 합성 2x 플러스 3에 무슨 값 구하여라? 그렇지 극한값 구하여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요 놈의 식의 극한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때 쳐다보시게 된다면 이때 누가 합성돼 있어? 2x 플러스 3이 합성돼 있으니까 저 함수 먼저 적용해야 될 거 아니야. 됐나요? 그러면 요놈의 식에서 x 0으로 가니까 저 1차 함수는 어디로 가요? 3으로 가게 되겠죠? 그럼 요놈의 식에서 f 얼마? 3에 가까워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 얼마로? 2로 수렴하게 되겠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 갔니? 그러니까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가장 첫 번째 리미트가 나와. 그러면 뭐? 그렇지. 극한값 구해라야. 이걸 자꾸 떠올리셔야 나중에 미분 가능하다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지를 써먹을 수 있습니다. 다시 리미트가 나와. 그럼 무조건 뭐부터? 극한값. 그렇지. 그렇게 먼저 순서를 잡고 가시라고. 표현 이해 갔지요? 오케이. 정답?
이게 이제 극한각구학이라는 놈의 시기가 실제로 뭐 용어상은 내가 이렇게 정해놓은 건데 문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조금 판단을 하셔야 되고 뭐 그냥 단순한 식을 구하라는 문제는 아닌 겁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다 보면 여기 파트에서 가장 많이 막히기 때문에 이 파트 부분을 조금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아갈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린 뭐 그래프에서 우좌 보는 연습은 다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따로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전에 한두 가지 예제로서 이제 그건 마무리 맞춘 거고 실제로 이제 두 번째 배우면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잡게 나가셔야 될 거는 다시 한 번 더 리미트 나오잖아. 무슨 값 구하라 그랬어? 극한값 구하라 그랬지. 그럼 이 극한값 구하는 형태를 보는 건 두 가지로 일단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전에 수렴하는 극한의 성질 배웠잖아. 수렴하면 뭐 가능하다 그랬니? 사칙연산 가능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사칙연산 가능하니까 수렴하는 꼴을 이용하는 게 가장 기본인 거야. 다시 무슨 꼴을 이용하시라고? 수렴하는 꼴을 이용하셔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석을 정확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표현 이해갔니? 다시 어떤 꼴을 이용하라고? 수렴하는 꼴을.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그 수렴하는 꼴을 이용하는 문제는 언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냐면 모의고사 문제 또는 수능 쪽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거의 다 수렴하는 꼴이에요. 나오는 문제 90% 이상이 90%? 정말로 90? 95? 그 정도까지.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어떤 꼴을 이용해야 된다? 수렴하는 꼴을 이용해야 된다. 특히나 나중에 수열의 극한을 하셔야 될 분들, 이과 가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정확하게 익히셔야 됩니다. 이해 갔지요? 됐냐 안 됐냐? 정말로 정확하게 익히셔야 돼요. 다음 모의고사, 다음 내신에서는 한 절반, 내신에서 한 50%. 됐어 안 됐어? 내신 문제 한 절반 정도, 모의고사에서 한 90% 정도의 문제. 다음 내신과 모의고사에 나오는 진위 문제들에서 진위라는 건 뭐 어떤 문제라 그랬어? 참거짓 따지는 거 있지? 다음 중 옳은 거 찾아! 이런 거 나왔을 때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때 가장 기본은 수렴하는 꼴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 수렴하는 꼴로서 저는 접근이 잘 안 돼요 하면 조금 힘든 길을 돌아가셔야 돼요. 표현 이해 갔니? 여기서 잘 안 되신다면 그 다음 두 번째 순위로 하셔야 되는 건 수렴하는 꼴을 치환해서 갑니다. 다시 뭐하는 꼴을 수렴하는 꼴을 뭐해서 보라고? 치환해서 보셔야 된다고.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다시 어떻게 보셔야 된다고? 수렴하는 꼴을 뭐해서 치환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건 진위의 일부분. 여기서 해결 안 되는 진위. 다음 내신에 가끔 나오는 몇 개의 문제.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래서 이 극한값 구하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려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딱 표현이 나왔을 때 어떤 놈이 수렴하고 어떤 놈이 발산하며 어떤 놈이 수렴하니까 걔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풀어내야 되겠다라는 거를 판단할 줄 아셔야 된다고. 지금 방금 전에 들어진 이 예제는 정말 쉬운 예제인 거야. 수렴하는 꼴을 조금 그냥 유도하면 되니까. 맞아 틀려? 처음 봐서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에 합성만 해석이 됐다면 그치요? 그냥 넘어가시면 되니까 문제 되진 않아요. 그치요? 됐냐 안 됐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 극한값 구하기에서 이 파트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 예제들은 하시면서 여기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세우시길 바래요. 정말로 이 연습이 잘 안 되시면은 실제로 나중에 모의고사나 조금 난이도 있는 진위 문제나 여러분들이 헷갈릴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시고요. 자 예를 든다면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건가?
이거 처음부터 너무 어려우면 요걸로 하자. 처음에 우리 쉬운 거부터. 쉬운 거부터. 오케이? 쉬운 거부터 하겠습니다. 자, 리젝트. 됐지요? 요놈 밑에. 어려 보이나? 이건 쉬운 겁니다. 자. 뭐 솔직히 딱 둘 다 보면 바로바로 이제 보이셔야 되긴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안 보이시니까 처음부터 이제 밑에 거부터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쉬워 보인다면 뭐 상관 근데 이거 훨씬 더 쉽긴 해. 딱 보니까 이게 더 훨씬 더 쉽긴 한데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x가 2로 갈 때 누가 수렴하는 거야? gx. 그렇지. 첫인지는 그거인 거야. 극한값 구하기를 잘 보시려면 얘네가 수렴이 아니라 이 전체가 수렴한다라는 거야. 얘가 하나의 함수인 거거든. 됐어 안 됐어? 다음 또 누가 수렴하니? x 플러스 2gx. 얘도 뭐 하는 거야? 수렴하지. 그러면 이 수렴하는 두 놈을 가지고 더하고 빼고 어떤 실수배를 해서 더하고 빼도 됐냐 안 됐냐? 그래도 식은 항상 뭐 하게 되겠어? 수렴할 거야. 둘을 또 뭐해도 곱하고 나눠도 뭐해 항상? 수렴해. 무슨 소린지 갔어 안 갔어? 이 안에서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 fx가 수렴하는 게 아니야.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또 gx가 수렴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표현만 놓고 와서 이해 갔어 안 갔어? 이 전체가 수렴을 하는 거지. 3 곱하기 fx 마이너스 gx가 수렴하고 fx 더하기 2 곱하기 gx가 수렴을 하는 거지. fx, gx 각각이 수렴한다고 이 상태에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얘네들을 갖고 뭔 뻘짓을 했을 때 뭐가 된다면 더하고 빼고 실수배 나누기 곱하기 이것들을 했을 때 뭔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그 놈이 뭐 하게 되는 거라고? 수렴하는 놈이 될 거라고. 표현이 같지요? 됐니 안 됐니? 그럼 그 얘기는 이때 리미트 x 2로 갈 때 fx 더하기 gx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이 놈의 무슨 값 구하라? 극한값 구하라. 그럼 극한값을 구하려면 첫 번째 수렴하는 꼴이요. 됐니 안 됐니? 다시 뭐 하는 꼴이요? 수렴하는 꼴이요. 그럼 얘네들을 식을 보자마자 더하거나 빼거나 몇 배에서 더하거나 몇 배에서 빼거나 또는 곱하거나 나누거나 이게 들어와야 된다고. 수렴하는 놈들끼리. 됐냐 안 됐냐? 그래서 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만드는 게 우리 머릿속으로는 암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두 식을 뭐하게 된다면 더하게 되면 당장 누가 사라져버려? 두 식을 아무것도 안 사라지네. 되냐 안 되냐? 그럼 이 두 식에서 어떤 실수배를 해서 더해도 수렴하는 극한의 성질에는 맞아 틀려? 맞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두 식에나 어떤 놈을 우리는 수렴하는 놈으로 바꿔서 이 놈을 날릴 수 있을까? 문자를. 누굴 날릴 수 있겠니? 응? 앞에다 얼마 곱하고 그런 다음에 얘를 뭐하면? 더하면 뭐하게 되겠어? 요놈들이 하나의 문자 형태로 바꿀 수 있지요. 그게 보라는 게 이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해 갔니 안 갔니? 그럼 그 얘기는 앞에 나와 있는 3 곱하기 fx 마이너스 gx라는 놈의 식기에 몇 배를 하고 2배를 하고 다음 뒤에 나와 있는 fx 더하기 2gx를 뭐하게 되면 더하게 된다면 됐어? 그럼 얘네는 뭐가 나오게 될 텐데? 몇 fx가? 7 fx가 나와야 되겠지. 근데 얘가 뭐 했으니까? 수렴했잖아. x 얼마로 가고 있을 때?
2로 가고 있을 때 수렴하고 있고요. 다음 얘도 수렴했죠. x 얼마로 가고 있을 때 2로 갈 때 수렴했습니다. 그러면 수렴하는 놈들끼리 수렴하는 놈이 실수로 해도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얘도 수렴할 거야. 수렴하는 놈들끼리 더해도 그 결과는 뭐 하게 돼? 수렴하겠지. 그래서 그 결과가 수렴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게 얼마로 수렴하게 된다는 거야. 이놈의 식에서 2배 10 더하면 얼마? 1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리미트 x가 얼마로 가고 있을 때 2로 가고 있을 때 실수를 앞으로 빼도 되니까요. fx라는 놈의 식기는 얼마로? 2로 뭐 한다? 수렴하겠죠. 더 fx가 수렴을 했어? 근데 이거에다 얘 더한 것도 뭐해? 수렴하지? 그럼 자연스럽게 gx도 뭐 하게 되겠니? 수렴할 거 아니야.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가고 있을 때 gx는 얼마로 수렴하게 돼? 1로 수렴한다. 그럼 얘네들 더한 값도 얘 수렴하고 얘 수렴했잖아? 그러니까 더한 값도 뭐 하게 돼? 수렴하겠죠. 이건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거고 첫 스타트는 수렴하는 꼴을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렇다면 여기 주어진 저 식을 쳐다보시게 되면 자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겠을 때 fx 곱하기 gx가 3이고요. 다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gx의 전체 제곱이 5가 된다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gx분의 fx를 찾으래. 됐니? 그러면 다시 먼저 주의하셔야 될 건 둘을 무한계 수렴해. 곱한 게 수렴하지? 그렇다 그래서 얘 수렴하고 얘 수렴한다고 말하면 돼? 안 돼? 안 돼. 됐죠? 다시 한 번 더. gx를 전체 제곱이라는 건 gx를 몇 번 곱했어? 2번 곱했지? gx를 2번 곱했다 그래서 요놈의 식기 gx가 루트 5로 수렴한다 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해 갔지요? gx를 루트 5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이 앞에 깔려 있으면 됩니다. gx가 뭐 한다? 그렇지. 그러면 루트 5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야. 됐냐 안 됐냐? 물론 마이너스 루트 5도 가능할 거고. 됐죠? 하지만 그런 표현 안 나왔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수렴을 하는 겁니다. 얘네 둘을 가지고서 즉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수렴을 하고 요 식기가 수렴을 하니까 찾고자 하는 얘를 먼저 만들어내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니? 그렇지. 나누면 되겠지. 누구로? gx 제곱으로 누구를? fx 곱하기.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fx라는 놈의 식기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식을 우리가 서술형 표현으로 이게 서술형에서 쓰시는 표현인 겁니다. gx 전체 제곱을 fx 곱하기 gx를 gx 전체 제곱으로 나눠도 되고요. 그때 분자도 뭐하고 수렴하고 분모도 뭐하니까 수렴하니까 이 식이 리미트 x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gx의 전체 제곱분의 리미트 x 무한대로 갈 때 fx 곱하기 gx라고 표현이 가능할 거고요. 성질에서 그래서 얘가 몇 분의 몇으로? 5분의 3으로.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다음 뭐 일단 우리가 극한각 구하기에 대한 거 이 말고 그냥 순수하게 극한각 구하기에 대한 걸 좀 했었으니까 그놈을 떠나서 이제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한번 하나의 얘기만 더 하겠습니다.
됐다. 아, 힘들다. 됐습니다. 푸시고요. 쉬었다 합시다. 그래? 내가 확인은 했는데? 아니야. 예. 잠깐만. 안 될 수도 있겠다. 아니지? 되긴 되지. 되긴 되네. 되긴 돼. 되긴 돼. 자, 봅시다. 내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되긴 되네요. 자, 봅시다. 뭐가 수렴하니?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fx. 또 뭐가 수렴하니? 3x 플러스 1분의 gx. 얘네가 수렴하지. 먼저 만들어 이거. 주어진 식에서. 수렴하는 꼴을 이용한다라는 건 이 들이 수렴을 하니까 이 꼴을 먼저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여기 뭐 있어? fx 있잖아. 그러니까 저 fx에다가 누구를 곱해? x제곱 플러스 1. 그렇지. 그렇게 무조건 만들라고 먼저. 표현 이해갔니?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fx를 만들어. 그러면 식이 변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줘야 돼? 나눠줘야 되겠지. 누구로? x 1로. 됐어 안 됐어? 다음 두 번째 또 누가 수렴하니? 3x 플러스 1분의 gx. 그러면 3x 플러스 1분의 gx를 먼저 뭐해? 만들어. 식 변하면 안 되잖아. 그럼 이번엔 곱하기 얼마? 3x 플러스 1. 됐어 안 됐어? 그러면 남는 식들이 존재하네. 누구하고 누가? 2x제곱 플러스 1과 다음에 x 3승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남지요? 자, 그러면서 그럼 이 식을 이렇게 보면 이때 얘 뭐예요? 수렴하지요? 얘 뭐하니? 수렴하지? 그럼 나머지만 보면 됐어 안 됐어? 나머지만 보면 여기에서 리미트 x 어디로 간다라는 거야?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얘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지요? 얘도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네?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니까 똑같이 얘도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잖아. 마찬가지로 무한대로 가고요.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니까 또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겠지?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만 남겠네. 어쨌든 얘네들은 수렴했으니까.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얘는 최고 차수가 몇 차 나오고 3차. 얘는 최고 차수가 몇 차 나와? 5차. 그러니까 변화의 폭이 더 큰 놈이 어떤 놈이야? 모잖아. 맞아 틀려. 그럼 분모의 변화의 폭이 더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거, 그래서 그 얘기를 아까 잠깐 했던 건데 5차로 가니까 모든 항을 다 x 몇 승으로? 5승으로 나눠줘야겠지요. 그럼 얘 어디로 가? 0으로 가겠지. 자, 2로 수렴합니다. 4로 수렴하고요. 전체 얼마로 수렴해요? 5차분의 3차니까. 다시. x 5승 플러스 1분의 x 3승 마이너스 1. 리미트 x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 분자분모 다 얼마로 나눠줘야 된다, 기본은? x의 몇 승으로? 5승으로 나눠? x의 5승으로 나누면 1 더하기 x 5승분의 1. 됐어 안 됐어? x 제곱분의 1 마이너스 x 3승분의 1. x 5승분의 1. 됐냐 안 됐냐? 0으로 가고요. 0으로 가고요. 0으로 가고요. 그럼 몇 분의 뭐? 1분의 0 나오죠? 그럼 얘 어디로? 0으로 수렴할 거 아니야. 그럼 이 전체식 다 어디로 수렴하니? 자, 2로 수렴합니다. 다음에 4로 수렴하는데 뭘로 연결돼 있어? 얘 얼마로 수렴하는데? 그것도 뭐 돼 있어? 곱해져 있지. 그럼 얘 얼마로 수렴하니? 그렇지, 수렴하지. 됐어 안 됐어? 표현 이해갔니? 물론 이 문제를 나는 숫자를 내주고 싶었는데 뭐 일단은 숫자는 나오긴 했으니까 내 의도와는 다르긴 하지만 됐지요? 발산하지 않잖아. 왜? 전에 이거는 해줬으니까 했다는 전제하에 내가 그래서 전에 이거 했었으니까 그 틀에 맞춰서 얘기를 한 거거든.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다시. 근데 이 문제에서 물론 이게 영수렴한다를 찾기 전에 하셔야 될 작업은 딱 하나예요. 수렴하는 꼴 확인. 그리고 그 꼴을 뭐해라? 이용한다라는 건 수렴하는 꼴을 무조건 뭐에 넣고 들어가자? 만들어 놓고 들어가자.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수렴하는 꼴을 무조건 뭐부터 해놓고 만들어 놓고 들어가자. 표현 이해갔지요? 그게 수렴하는 꼴에 대한 이용이라는 겁니다. 표현 됐나요? 오케이? 공정하시고요. 야, 씨.